여러분 반갑습니다. 위험물 산업기사 담당 이은실입니다. 이번 시간은 OT 시간이라서요. 위험물 산업기사 자격증에 대한 간단한 소개랑 그리고 여러분이 가장 필요로 하고 궁금해하는 부분, 바로 공부 방법에 대한 소개를 잠깐 해드릴게요. 일단 위험물 산업기사는 2016년을 기준으로 무려 19,500명 정도가 응시를 했고, 이 중에서 필기 합격자가 한 7,000명 정도가 되죠. 그래서 필기 합격률은 한 37% 정도가 되는데, 다른 산업기사보다는 과목 수가 좀 적은 편이에요. 한 과목당 20문제인데 총 3과목이기 때문에 문제 수가 60문제고요. 그 다음에 시험 시간이 90분. 근데 과락이 존재해요. 과목당 40점 미만일 경우에는 과락이다라는 거예요. 아까 한 과목당 몇 문제라 그랬죠? 그죠? 20문제라고 그랬죠? 이 중에서 한 7문제만 맞추더라도 다른 두 과목 아무리 잘해도 과락이 있기 때문에 불합격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합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3과목의 평균이 60점 이상이면 합격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격하기 위해서 공부 방법에 대한 전략을 세워야겠죠. 전략을 세우는데 일단 첫 번째 일반화, 두 번째 화재 예방과 소화 방법, 세 번째 위험물의 성질과 취급, 이렇게 총 3과목이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공부를 하냐면 이 순서대로 그냥 쭉 공부를 합니다. 자, 근데 이렇게 공부를 했을 때 문제점이 뭐냐면 이 세 번째 과목 위험물의 성질과 취급을 여러분이 공부할 때쯤이면 어느 정도 시험이 임박해 있을 시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위험물을 접하게 되면 조금 늦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공부 방법은, 자, 첫 번째 일반화학이랑 위험물의 분류를 같이 병행하는 거예요. 이 위험물의 분류는 3과목에서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일반화학은 일반화학대로 하고, 그리고 위험물의 분류는 암기 과목이어서 지금부터 암기를 쭉 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일반화학에 대한 공부 방법을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비전공자분들 혹은 전공자인데도 졸업한 지 꽤 오래돼서 화학에 대한 개념이 부족하신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일반화학만 공부 방법을 따로 빼놨어요, 뒤쪽에. 그래서 그때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과목이죠. 화재 예방과 소화 방법. 이 과목이랑 3과목에서는 암기할 양이 좀 많아요. 근데 이 과목에서 포인트는 뭐냐면 이런 거죠. 위험물에 불이 난 거예요. 불이 났을 때 우리가 보통 뭘로 끄려고 하죠? 그래서 물로 소화를 시키려고 하죠. 이렇게 위험물에 불이 났을 때 물로 꺼지는 위험물이 있고 또 아닌 위험물이 있어요. 그래서 포인트는 금수성 물질이랑 금수성 물질이 아닌 거, 요거를 반드시 구분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만 구분하더라도 여러분이 한 4-5문제 정도 그냥 맞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과목에서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 뭐냐면 커다란 표가 나오죠. 자, 소화 설비의 적응성이라고 하는 표예요. 여러분이 위험물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되는 표예요. 근데 여러분이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 많이 실수하는 게 이 표를 달달달 외우는 거예요. OX 쳐가면서. 자, 근데 조금 더 쉽게 공부하는 방법이 있어요. 방법을 하나 소개해 드릴 텐데, 자, 먼저 이 부분만 좀 집중적으로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확대를 시켰는데, 일단 첫 번째 나오는 부분이 전기 설비죠. 전기 설비. 자, 전기로 인한 화재가 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전기로 인한 화재가 났을 때 물을 뿌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래서 물에 대한 소화 설비 적응성이 거의 없는 편이에요. 지금 첫 번째로 나오는 부분이 옥내 옥외 소화전, 그리고 두 번째 스프링클러, 천장에 있는 이런 게 스프링클러죠. 그러니까 물로는 전기 설비에 적응성이 없다라고 보면 되는데, 특이한 점이 있죠. 물 분무에는 소화 설비에 적응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 분무가 뭐냐면 미스트상, 안개상으로 나가는 물을 물 분무라고 하고, 여기에서는 소화 설비 적응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불활성 가스라고 나오는데, 불활성 가스에는 CO2랑 이산화탄소죠. 자, 할론 소화약제다라는 게 있어요.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불활성 가스로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이 두 가지는 물로 끄는 게 아니죠. 가스상, 기체상 소화약제예요. 그래서 적응성이 있고요. 자, 인산염류 분말, 그리고 탄산수소 염류 분말, 분말 소화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적응성이 있어요. 자, 근데 시험에 잘 출제되는 부분을 제가 색깔로 표시를 해놓은 거죠. 무상수를 보면은 무상으로 나가는 물이에요. 얘도 마찬가지인데 미스트상, 안개상으로 나가는 게 무상수. 자, 그리고 가장 밑에 무상 강화액이 있어요. 강화액. 강화액이 뭐냐면 물을 좀 업그레이드 시킨 거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물에 탄산칼륨과 같은
이런 물질들을 넣어서 강화시킨 약재를 강화액이라고 하고, 이것도 마찬가지 무상 강화액만 소화설비 적응성이 있어요. 봉상 강화액은 소화설비 적응성이 없죠. 지금 봉상은 참고적으로 막대기 모양으로 나가는 물이에요. 그래서 물주기가 아주 세죠. 그래서 적응성이 없다라는 거. 자, 그리고 우리가 그 다음에 볼 내용은, 자, 1류위험물에서 알칼리 금속의 가산화물, 2류위험물에서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 3류위험물에서 금수성 물품. 자,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여러분이 엮어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 위험물에서 금수성 물질만을 표시를 해 놓은 거예요. 1류에서는 알칼리 금속 가산화물, 2류에서는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 3류는 그냥 금수성 물품이라고 분명히 적혀져 있죠. 자, 여기서 특이한 점은, 자, 탄산수소 염류 분말 소화기에만 적응성 표시가 있어요. 그죠? 자, 요것과 더불어서 건조사, 마른 모래죠. 마른 모래라든지 뭐 팽창질석, 팽창진주암 이런 것들로 다 소화설비에 적응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수성 물품을 탄산수소 염류 분말 소화,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고, 오답으로 잘 나오는 게 지금 불활성 가스 있죠? 여기에 해당되는 보기가 오답으로 잘 출제가 되는 편이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아까는 1류 위험물에서 알칼리 금속의 가산화물을 살펴봤어요. 그래서 1류 위험물에서 그 밖의 것, 그리고 2류 위험물에서 그 밖의 것, 그리고 제6류 위험물을 같이 엮어서 보면 돼요. 이 표시한 것들은 소화설비 적응성이 다 동일합니다. 지금 자, 한번 보면은, 자, 이런 식으로 다 동일하죠. 그죠? 1류 위험물에서 금수성이 아닌 것을 그 밖의 것이라고 하고, 2류 위험물에서 금수성이 아닌 것을 그 밖의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6류 위험물은 같이 간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서 특이한 점이 뭐냐면, 2류 위험물에서 인화성 고체라는 부분이 있죠. 그죠? 인화성 고체. 자, 지금 쭉 보면은 모든 소화설비에 적응성이 있어요. 인화성 고체는 모든 소화설비에 적응성이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에 만약에 인화성 고체라는 보기가 나온다면은 얘는 항상 모든 소화설비에 적응성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답을 찍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우리가 그 다음에 볼 부분은 제4류 위험물이 되겠습니다. 제4류 위험물은 여러분 쉽게 생각해서 석유라고 생각하면 돼요. 석유. 기름 같은 거죠. 그죠? 기름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물에 대한 소화설비는 적응성이 없어요. 첫 번째 보면은 옥내 옥외 소화전 나오죠. 마찬가지 적응성이 없죠. 자, 근데 특이한 점이 스프링클러에 세모가 있어요. 세모는 애매하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 살수 기준 면적에 따른 기준이 있어요. 스프링클러에 적응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면적에 따른 기준이 있기 때문에 시험 문제 출제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물분무 소화설비, 그리고 포소화설비에 적응성이 있다. 이 점도 특이하죠. 물분무는 안개상으로 나가는 분무예요. 그래서 기름 표면에 얇게 덮어진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적응성이 있고요. 그리고 포소화설비는 뭐냐면, 물이랑 우리 얼굴 씻는 폼클렌징 있죠? 거품 나는 거. 그래서 물이랑 거품이랑 같이 나가는 형식이 포소화설비라고 생각하면 돼요. 일시적인 질식 효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응성이 있고, 자, 불활성 가스 소화설비, 그리고 탄산수소 인산 염류 분말 소화설비 전부 다 적응성이 있고요. 자, 특이한 점이 무상 강화액도 여러분이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무상 강화액. 강화액은 강화액인데 봉상에는 적응성이 없어요. 근데 무상, 안개상으로 나가는 소화설비는 적응성이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여기까지는 4류 위험물에 대한 소화설비 적응성을 봤고요. 자, 이제 5류 위험물에 대한 소화설비 적응성을 볼게요. 5류 위험물은 자기 자체에, 물질 자체에 산소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질식 소화에는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덮어서 소화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불활성 가스에 적응성이 없고 분말 소화기에 적응성이 없죠. 그래서 전부 다 물에 대한 소화설비는 적응성이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소화설비 적응성 표를 봤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세 번째 과목, 위험물의 성질과 취급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상과목에서 위험물을 저장하고 그리고 운반하고 운송하는 이런 기준들이 있어요. 각각의 기준들이 있는데 상당히 암기할 양이 많습니다. 근데 저랑 같이 암기법으로 공부를 하면은 그 양이 조금 더 줄어들 수는 있겠죠. 자, 최근 출제 경향을 잠깐 설명드리자면 이 과목에서 지금
청정소화약제라고 해서 우리가 환경 오염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어요. 그죠? 친환경적인 청정소화약제에 대한 문제가 연속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부분을 반드시 숙지를 하고 있어야겠죠. 자, 그리고 아까 전에 일반화학에 대한 공부 방법을 뒷부분에서 자세히 설명드린다고 했어요. 그래서 일반화학을 제가 크게 세 파트로 분류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 나오는 부분이 순물질과 혼합물, 원자와 분자, 기체, 액체, 고체가 나오는데 이 부분은 난이도가 굉장히 낮고 시험 비중도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론을 한번 쑥 훑어보고 넘어가셔도 되는 부분이죠. 두 번째는 원자의 구조, 주기율의 성질, 전자 배치, 화학 결합, 평형, 용해도, 연력학, 산화환원, 산과 염기가 나오는데 이 중에서 가장 첫 번째 줄 원자의 구조와 주기율의 성질, 전자 배치 부분은 우리가 주기율표상 원자 번호 외우고 있죠. 원자 번호 1번에서 20번은 필수적으로 암기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원자 번호에 대한 내용을 가장 많이 다루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원자량은 어디 쪽에 쓰냐면 이쪽 밑부분이죠. 화학 양론과 관련된 부분에서 원자량을 다루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변형 문제가 가장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에요. 조금만 변형을 시키더라도 좀 새로운 문제로 받아들일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100% 이해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죠. 자, 세 번째, 전지화학과 유기화학이 있어요. 전지화학에서는 계산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혹은 보기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옳은 것은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문제수가 다양하진 않고요. 자, 그리고 유기화학이 나와요. 유기화학. 일반화학 중에서 100% 암기를 해야 되는 부분 하면은 바로 이 유기화학이 되겠습니다. 자, 유기화학에서는 암기를 해야 되는 양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출문제에 출제됐던 그 부분을 위주로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근데 최근에는 유기화학에 대해서 변형 문제가 조금 나오고 있어요. 이게 완전히 신유형이다 라기보다는 조금 변형된 형태가 나오게 돼요. 자, 어떤 게 있냐면은 자, 요게 17년 2회 때 출제됐던 문제예요. 한번 보면은 유기화학과 관련된 내용이죠. 나일론 66에는 다음 중 어느 결합이 들어있는가 라고 했어요. 자, 나일론에는 기본적으로 NH2, 이게 아민기라고 하는 거예요. NH2랑 카르복시기를 갖고 있어요. 카르복시기. 자, 이렇게 생긴 건데 NH2랑 카르복시기를 갖고 있어요. 자, 이 중에서 H랑 OH가 만나요. 만나면 뭐가 되냐면 물분자가 만들어지죠. H2O. 물분자가 빠져나가는 탈수 반응이 일어나게 돼요. 같은 말로 축합 반응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물분자를 이렇게 지워보고 이 부분을 그대로 연결을 시켜준 거예요. 연결을. 그래서 지금 보기에 해당하는 정답은 자, 요거를 좀 거꾸로 양옆을 거꾸로 적어보면은 이런 결합이 만들어지겠죠? 그죠? 이런 결합을 가지고 우리가 펩티드 결합 또는 아미드 결합이다 라고도 하는데 나일론에 이런 결합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보기에 따른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나일론에 대한 설명을 묻는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완전히 신유형이다 라고 볼 수가 없는 게 16년 4회 때 나일론 66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어요. 문제 유형은 조금 다르지만 내용이 같다라는 거예요. 내용이 같다. 나일론 66을 제조할 때 주 원료를 묻고 있죠. 주 원료는 이제 아디푸산이랑 헥사메틸렌 디아민이라고 하는 물질이 될게요. 이게 헥사메틸렌 디아민은 약자로 HMD라고 쓰고요. 이게 실험 과정에서 벤젠이랑 물이 필요해요. 각각을 벤젠이랑 물에 녹인 다음에 벤젠이랑 물은 서로 섞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가운데 이렇게 층이 생기게 되고 그 층을 핀셋으로 이렇게 쭉 집어당긴 요 흰색 덩어리 있죠? 요게 나일론 66이 합성되는 과정이죠. 요거는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어쨌든 유기화학에서는 기존에 출제됐던 문제를 조금 변형시킨 이런 문제 유형이 잘 출제되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자, 다음 문제는 이제 16년 1회부터 청정소화약제에 대한 문제가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청정소화약제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우리 공기의 구성 성분 중에서 산소를 제외하고 질소가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아르곤, 그 다음에 CO2가 아주 미량으로 들어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 중에서 비율을 IG55 이렇게 숫자 형식으로 나타낸 거거든요. 5라는 거는 5대 5라는 거예요. 반반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질소가 50, 아르곤이 50
있다라고 해서 정답이 몇 번이죠? 4번이 됐었죠. 질소가 50, 아르곤이 50. 이거를 표현한 화학식이 지금 소화약제식이 IG55라고 표현한 거죠. 자, 그러면은 이 문제가 16년 2회 때는 어떤 거에 나왔냐면은 IG100을 묻는 문제가 나왔어요. 100. 자, 우리 아까 공기의 구성 성분 질소, 아르곤, CO2 있었었죠. 그죠? 100%다라는 거예요. 질소가 100% 있다. 그래서 정답이 1번이었던 이런 문제고, 자, 근데 또 연속적으로 출제가 됐어요. 한번 보면은 17년 1회 때 또 출제가 됐죠. 자, IG54 하나의 구성 성분을 묻고 있죠. IG54 하나라는 거는 이쪽이 한 52% 정도, 이쪽이 40%, CO2가 한 8% 정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수로 표시를 한 거죠. 54 하나로. 자, 이 중에서 구성 성분을 묻고 있어요. 그러면 질소, 아르곤, CO2 하면 되겠죠. 질소, 아르곤, 이산화탄소의 정답이 2번이었던 문제였죠. 자, 그리고 IG 하는 소화약제 시리즈 중에서 아직까지는 출제되지가 않았어요. IG01이라는 소화약제도 있어요. 이 부분은 아르곤이 100% 있다라고 판단하면 됩니다. 100%. 이 부분까지 여러분께서 숙지를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한테 도움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공식 카페를 하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만약 수강생일 경우에는 VIP 등업이 가능하고요. 지금 오리엔테이션 보고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정회원으로 등업이 가능해요. 어떤 카페냐면 네이버 카페인데 카페명에 유니엔이라고 검색을 해주세요. 그러면 각종 기사 자료라든지 환경직 공무원 관련된 자료, 여러분이 활용만 잘 한다면 굉장히 큰 도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험물 산업기사 오리엔테이션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본 수업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